여러분의 10년 뒤는 지금 어떤 지역, 아파트를 선택해서 자산 축적의 사다리를 올바르게 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여러분.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아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집 마련하기일 거예요. 이제 배우자가 될 파트너와 내 집 마련을 마음먹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큰 가이드라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출을 활용할지부터 가능한 자금으로 어느 지역을 둘러볼지까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대출의 종류와 가용자금 계산법, 그리고 지역 정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출의 함정에 대해서도 무척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가용자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가용자금은 예비부부가 모은 돈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대출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30대 신혼부부가 평균적으로 1, 2억 정도의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1, 2억의 돈으로는 서울이나 경기권 20평대 집 매매는 무리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용자금에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우선 가능한 대출의 종류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바로 정책대출과 일반대출이에요. 정책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출로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금융권 대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책대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저금리 고정형 대출이고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이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무주택,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것이 대출의 특징인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만약 생애 최초, 즉 부부 둘 모두 처음으로 집을 매수하는 거라면 8,500만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억 원 이하의 집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6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인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3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인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4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받기 전에 LTV와 DTI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딤돌 대출 요건에 보면 LTV 최대 70%, DTI 최대 60%라고 나와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나타내는 말로 6억짜리 집을 매매한다고 하면 매매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억 2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까지 그 여력을 살펴보겠다는 게 바로 DTI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2차 관문인 거예요. 4억 2천의 대출을 빌린다고 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연이자 3%, 30년 만기로 했을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약 177만 원 정도인데요. 177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을 때 연에 갚아야 할 금액이 2,124만 원입니다. 만약 4억 2천의 대출을 내야 하는 신혼부부가 연에 1억을 벌고 있다면 DTI 60%를 적용했을 때 연에 6천만 원의 대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지원씨네 부부를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원씨네 부부 둘이 각각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씩으로 둘의 종잣돈의 합은 3억 원입니다. 둘의 소득은 부부 합산 8천만 원이에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디딤돌 대출로 최대 가능한 활용 자금이 6억이 되겠네요. 하지만 LTV와 DTI 요건도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TV 70%로 6억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이 4억 2천까지 나오지만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3억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3억을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DTI 60%를 적용하면 8천만 원 곱하기 0.6 해서 4,800만 원인데요. 이 말은 연간 4,8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3억 원의 대출을 연 2.4% 금리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받는다면 월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117만 원이고요. 연간 상환 금액이 1,404만 원으로 아까 계산한 4,8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DTI 60% 조건 또한 통과입니다. 그럼 지원신의 부부는 디딤돌 대출로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단지를 후보에 올릴 수 있겠네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또 다른 정책 대출은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 이 대출은 디딤돌 대출보다 대출 한도와 주택 가격 조건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중간 소득 이상의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소득 요건을 보시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주택 가격은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디딤돌 대출보다 높은 5억 원인 게 특징이며 금리는 디딤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높은 편이나 모아둔 종잣돈이 적은 신혼부부들에게 더 적합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황에 맞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은하씨 부부가 모은 종잣돈은 총 1억 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이고요. 앞에 디딤돌 대출 예시보다 모은 돈은 조금 더 적지만 소득은 좀 더 좋습니다. LTV 70%를 적용해 6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4억 2천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생애 최초라고 한다면 80%를 적용해서 4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요. 4억 8천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2단계 관문인 DTI 60%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0.6 하면 연에 6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3%의 금리를 적용해 4억 8천의 대출을 원리금 균등 조건으로 30년 만기로 납입한다고 하면 월에 약 202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총 2,424만 원으로 DTI 60%도 무난하게 통과 가능하죠. 그럼 종잣돈 1억 그리고 보금자리론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4억 8천을 더해서 5억 8천을 매매 가용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정책 대출을 활용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염두에 둘 부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지인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6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음에도 6억 미만의 아파트에만 매몰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은 엄청난 양극화 시장이에요. 어떤 곳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외곽 지역의 경우는 여전히 21년의 전고가를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아예 끊겨버린 곳도 수두룩해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위치한 2000년식 구축 금호대우입니다. 강만 건너면 바로 강남구 압구정이고 3호선 옥수역과 금호역을 이용하여 강남 또는 종로로 출퇴근하기 좋아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구축이에요. 26년차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전고가를 거의 다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수지구에 위치한 비역세권 2006년식 신복마을 LG 자이 1차입니다. 앞에 금호대우보다 평수가 높은 단지인데요. 여전히 가격 회복을 하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위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고점 8억의 가격을 넘기기에는 여전히 무척 버거워 보이는 모습이에요. 대단지이고 연식도 무난하지만
역에서 멀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단지입니다. 지금 6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전고가 회복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매도가 힘들고요. 또 다른 단지들이 올라주는 만큼 충분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집값이 최소한의 인플레이션은 반영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각 5천만 원의 연봉, 세후 월급은 약 72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까 4억 8천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억 200만 원의 원리금이 매달 나갔습니다. 그럼 부부가 이자를 다 갚고도 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5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대출을 내도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아닐까요? 만약에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시중 은행금리 4.1%를 적용했을 때 한 달에 약 48만 원 정도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1억이 추가되는 게 전체 비용에서는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월에 부담해야 할 원리금으로 쪼개서 환산해 봤을 때는 48만 원이 아주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6억대 미만 가격의 집들을 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매물을 고르라는데 포커스를 맞춰보았습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조금 더 과감히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이 생활비가 가장 덜 나갈 때라서 그래요. 아이가 생기고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해야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2년 정도 조이며 살다가 모은 종잣돈과 오른 집값에 더해 상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오르는 단지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 요건을 누리다가 내가 원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황금성이 좋은 단지를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출이자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리셔서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생활비와 함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지역과 단지를 고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살펴보실 거예요. 몇 가지 주의할 사항 당부드리고 내용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으로 직접 나가보시란 얘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 가보시고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 외곽에 있는 경우 온기가 끊긴 곳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 조정될 여지가 있는 물건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들은 가격을 조정하기 무척 좋은 조건이거든요. 꼭 중개업소에 들려서 매물들을 직접 보시고 가격 조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 미리미리 상담을 해보라는 거예요. 보신 매물들 토대로 대출 상담사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반드시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용금액으로 가능한 제일 좋은 입지가 어디인지 연구를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아쉬운 실수는 내가 아는 지역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 아는 지역에만 갇히지 마시고 그 같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볼지 정말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가격대에 맞는 지역과 단지를 살펴보는 부분까지 좀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더 엑기스인 거 아시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